지수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진행 속도가 빠르거든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1번 거듭 제곱.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A의 n 제곱. 자,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하는 거를 제곱이라 하거든요. 2번 곱하면은 제곱, 3번 곱하면 세제곱, 4번 곱하면 4제곱 이렇게 말해. n번 곱했기 때문에 n제곱이라 한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은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수법칙. 다 기억하시죠? 밑이 같은 이 지수 함수의 계산은요. am제곱과 an제곱의 곱은요. 지수끼리 뭐한다? 곱했었어. 더했었어. 거듭제곱은 곱했고 AB의 n제곱은 수학은 되게 공평해. 각각 n제곱 해주면 돼. 나눗셈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나누기는요. 지수끼리 빼는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죠. m이 n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m이 n보다 크다면 a의 n-n제곱이 되고 m과 n이 같다면은 a m제곱 나누기 a n제곱은 어쩌? 둘이 똑같은 수요. 그래서 얼마요? 1이요. n보다 n이 크다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분의 1 해주면 돼요. 이거 기억나세요?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은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나누기 a 5번이잖아. 그러면 약분해서 a 제곱분의 1이 되죠. 나누어지는 값이 더 큰 경우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분의 1꼴로 정의된다고. 알겠어?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다음 2번 볼래? 거듭 제곱 근이라 나와 있어. 자, 방금 거듭 제곱이 뭐였어? 같은 수나 문자를 반복해서 곱하는 걸 말했지? 근데 여기는 근이 붙어 있어.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해서 곱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을요. n번 곱했더니 a라는 결과가 나왔대. 이때 x를 a의 n제곱근이라 합니다.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란 뜻이야. 이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이란 단어가 붙은 거예요. 노래만 하니까 낯설지? 4의 제곱근 뭐야? 2번 곱해서 4가 되는 수 2하고 마이너스 2 되죠?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4번 곱해서 16 되는 수 기호로 쓴다면은 x 4제곱은 16이다. 뭐냐고? x는 실수에서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풀어볼게요. x 4제곱은 16이다.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라고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 인수분해해서 x제곱 플러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잖아. 그럼 x제곱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제곱해서 4 되는 수는 뿔마 2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는 뿔마 2i예요. 기억나세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즉 4번 곱해서 16이 되는 복소수 범위에서 해는 몇 개다? 4개가 있어요. 아까 4의 제곱근도 x제곱은 4다를 풀면 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야. 그러면 제곱근은 해가 복소수 범위까지 수를 확장시킨다면 제곱근은 2개, 4제곱근은 4개, 세제곱근은 해가 몇 개 나와? 3개 나와. 그럼 n제곱근 몇 개 나올까요? n개 나오겠죠? 이런 유의 규칙은요. 굳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 이게 길을 쓰고 외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이 대수 파트는 다 함수로 공부하거든? 우리가 공부했던 방정식을요.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걸 공부할 거야. 근데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실수들만 좌표 평면의 점을 찍을 수 있었고 복소수는 못 찍어. 즉 뭔 말이에요? 복소수는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굳이 그 범위까지 구할 필요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복소수 범위까지 간다면은 해가 제곱근은 2개, 세제곱근은 3개, 네제곱근 4개 나오지만 나는 그 따위 필요 없어. 나는 실수해만 알아보고 싶어. 해서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복소수 범위에서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긴 해요. 하지만 고교 교육 과정에서는요. 뭐만 따라 생각한다? 실수인 것만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아래 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체크해 놓을래?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얘도 그래프로 그리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래프 그려볼게. x n제곱은 a다. 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 그래프가 꼴이 좀 다르거든. 먼저 x n제곱은 a다. n이 짝수일 때 볼게. 얘는 y는 x n제곱과 y는 a의 교점으로 생각을 할 거거든. 자, n이 짝수면은 뭐 x제곱, x4제곱 이런 형태의 식인데요.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얘들아 기억나? 우함수.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똑같은 함수를 우함수로 한다 했거든. 즉 지금 이해돼요? x제곱이나 마이너스 x제곱 같죠? x4제곱과 마이너스 x4제곱도 같지?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y축 대칭이 돼요. 이런 식으로 0,0을 지나고 y축 대칭이 된다. 반면에 n이 홀수일 때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 생각해 볼까요? 얘는 x를 넣을 때랑 마이너스 x 넣을 때랑 부호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기함수라 하고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원점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그래프 꼴이 참 달라. 자, 그러면은 난 여기다가 y는 a란 상수함수를 그려보려고 해. 자, 짝수일 때부터 봐봐. a가 음수인 경우는요. 해가 있니 없니? 방정식의 해는 두 개 함수의 교점이 좌표거든. 이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얘는 해가 없고 a가 0일 때는 교점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고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가 나옵니다. 자, n이 홀수일 때 보세요. 얘는 n이 음수든 0이든 양수든 모두 몇 개씩 나와요? 교점이? 한 개씩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다 똑같이 교점 몇 개라고? 하나라고.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 지금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그 다음에 제곱근이 실수인 거의 개수가 n이 짝수일 때는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져. 음수는 없고 0은 한 개고 양수는 두 개다. 이해되셨어요? 이 표를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다음 넘겨서 지수의 확장 볼래? 여기도 그냥 듣고 이해하면 돼. 중등 과정까지는요, 이 지수에다가 자연수만 넣을 수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A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졌기 때문이야. 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은 25고 그 다음에 0의 제곱은 0이고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다. 중등은 이런 거 배웠어. 지금 밑이 어떤 값이든 간에 우리는 n에 자연수만 넣었거든?
2가 있으면 두 번 똑같은 걸 두 번 곱해라. 뭐 3이 있으면 똑같은 걸 세 번 곱해라. 이런 거 공부했어. 근데 이 단원 이름이 지수잖아. 여기서 메인 누구야? 지수야, 지수. 지수가 주인공이거든? 해서 지수는 왕이 돼야 돼. 지수는 모든 실수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현재 지수는 자연수값만 가질 수 있었는데 얘를 범위를 확장시킬게요. 자연수에서 좀 더 확장시키면 뭐예요? 정수가 되죠. 그러면 지수에 뭘 넣을 수도 있다. 0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수에 0을 넣었는데 자 5의 0제곱 같은 거는요 1이잖아요. 하지만 0의 0제곱은 값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메인이 지수라 했지. 나 지수에 0 넣고 싶어. 그럼 누가 없어야 돼? 밑에 0이 없어야 돼. 그래서 밑조건 A에서 A에 이 밑에 0을 넣을 수가 없게 돼. 이해돼? 너희는 줄만 치면 돼. 여기 N0 뭐요? 지수가 정수면은 A는 0이 아니다. 여기 줄 치면 돼. 이 말이야. 자, 이제 지수의 집을 좀 더 넓히자. 지수가 유리수까지 확장을 했어. 그럼 유리수 지수니까 이렇게 분수 지수까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을 2분의 3제곱 해봅시다. 자, 옳은 계산은 소가로 풀어서 9의 2분의 3제곱은 27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 법칙에서 거듭제곱 계산할 때 여기 약분할 수 있다 배웠잖아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27이라는 결과가 나와. 어때? 위랑 아래랑 결과가 다르지? 그러면은 둘 중 하나는 옳지 않은 계산이란 뜻이거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괄호 풀 때 소중 대수로 푼다 했으니까 위에가 맞아. 그럼 아래는 성립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즉 밑이 뭐이면 음수기 때문에 약분하는 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수까지 확장하고 싶다. 그럼 밑에서 누가 빠져줘야 돼? 음수가 빠져줘야 돼. 그럼 수 전체에서 방금 뭐 빠졌어? 0 빠졌지? 이번 누가 빠져줘야 돼? 음수가 빠져줘야 돼. 해서 지수가 유리수 되려면은 이때는 밑이 양수인 조건이 붙어요. 지금 이해돼요? 밑에 또 줄쳐. 여기 나와 있잖아. 유리수인 지수 밑이 양수다. 여기. 실수도 그대로 줄칠래요. 실수일 때도 밑이 모두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됐어. 너 아무것도 안 받았어? 여기. 이 별거 아닌 내용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수의 확장까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지수 단어 문제는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 기억하실라나?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랑 같다. 이거 기억해? 변형 공식 기억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과 같다. 그래서 지수 단어 문제는 이렇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여러 번 풀어보는 수밖에. 이렇게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로그 갈게요. 자, 우리 로그가 왜 등장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3을 몇 번 곱해야 9가 돼요? 나 보고 있니? 몇 번? 2번 곱해야죠? 그지? 3을 몇 번 곱해야 27분의 1이 될까요? 얼마? 3이지? 자, 이런 거 바로 찾을 수 있지? 하지만 3을 몇 번 곱해야 5가 될까? 이런 거 찾을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래서 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그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한다? 이 지수를 표현한다 했다잉. 네모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야. 로그라 쓰고 조그맣게 밑에 3의 5.
정확한 표현은요. 3을 밑으로 하는 5의 로그거든요. 너무 길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 로그 3의 5라 읽을게.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방금 지수 단원에서 자, 이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가 나왔다 했잖아. 방금 뭘 공부했냐면 지수의 확장을 공부했어. 우리가 지수를 어디까지 확장을 했니? 실수 전체를 확장했잖아. 그러면 밑에 범위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자, 그래서 a의 x제곱이 라지 n이다. 이걸 가지고 내가 x를 로그로 표현을 한다면 x는 로그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a를 밑으로 하는 n이라 쓸 수 있어요. 자, 이 밑이 여기로 왔잖아요. 방금 뭘 공부했어요? 밑은 0보다 커야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리고 1을 한 번 곱하면 1이고 1은 10번 곱해도 1이고 1은 3번 곱해도 1이죠. 얘들을 로그로 표현해보자. 1은 로그 1의 1. 너도 로그로 표현하면 10은 로그 1의 1. 로그로 표현하면 3은 로그 1의 1. 어쩌? 좌변은 다 다른데 우변 똑같지. 그럼 이거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요? 얘는 모순이에요, 모순. 즉, 밑은 얼마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은 안 돼. 그래서 밑 조건에 추가해서 밑은 1이 되면은 안 돼. 그 다음에 모든 수를 거듭 제곱하면은 이 결과물이 이제 로그에서는 진수로 하는데 결과물은 항상 양수로 나오거든요. 해서 밑이 양수니까 너도 양수가 되는 거야. 진수인 n의 범위는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줄 쳐줄래? 이제 밑의 범위는 양수면서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크다. 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로그의 구구단이라고 제가 붙였거든요. 총 10개의 공식이 있어. 이거 한번 설명할게. 자, 여러분 A를 0번 곱하면 1이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식이 파생돼요? 지수 0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A를 밑으로 한 1이다.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거든. 로그로 바꿔 말하면은 진수 자리에 누가 오면 1이 오면 로그 값이 얼마다? 0이 돼요. 이게 1번. 이해되세요? 하나 더 있어 1번은. A를 한 번 곱하면 A거든요. 여기도 로그로 표현하면 지수 1은 한 번 밑은 영원한 밑 A를 밑으로 하는 결과가 진수로 오게 돼. 자, 여기는 어떤 특징?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로그 값이 1이다 라는 거. 자, 1번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공식 할게요. 2번은 여기 뭘 쓰는 거냐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MN을 쓸 건데 자,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게. 나 좀 봐줄래? 나는 앞에 있는 식을 x라 하고 뒤에 있는 식을 y라 할게. 그러면 로그를 다시 지수꼴로 만들어 보자. 자, 이 결과물이 지수로 온다 했다.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a의 x제곱은 m을 의미하는구나. 뒤에는 a의 y제곱은 n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변변,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해주면 a의 x 플러스 y제곱은 mn이 되거든요. 얘를 다시 저는 로그로 표현을 할게요. 지수 x 플러스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mn이 되더라. 근데 x는 뭐였니? 로그 a의 m. y는 뭐였니? 로그 a의 n. 어머, 너희들이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다 들어봤을 거야. 그냥 한번 이렇게 눈을 머리를 두면 이해되지? 보기만 해도. 자, 로그 a의 m, 로그 a의 n은 더하잖아. 그럼 밑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 진수끼리 곱해줘야 돼요. 이게 3번 공식, 2번 공식입니다. 그럼 3번은 빼기야. 이번에는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은 방금 하고 뭔 차이요? 부호 차이지? 어떻게 보겠어? 빼기 나오려면 나눗셈 해야 하거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n분의 m이 돼요.
얘도 빼는 순서 헷갈리지 마. 앞에 있는 게 분자로 온다. 이렇게 3번, 4번 했고요. 2번,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거듭 제곱이야. 로그 A의 M의 N제곱. 얘는 결과가 뭐냐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로그 A의 M의 N제곱은요. 로그 A의 M을 몇 번 곱한 거야? N번 곱한 거야? 방금 우리 뭘 배웠어? 진수의 곱은 뭐랑 같다고 했어? 여기 Mn 곱이 어떻게 나왔어? 따로따로 썼지만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로 나왔거든? 그럼 얘도 그걸 적용해서 로그 A의 M, 로그 A의 M, 로그 A의 M 하고 다 더한 꼴이 돼요. 여기 진수의 곱셈 있잖아요. 곱셈을 따로 분리를 하면은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야. 그래서 얘도 이 M을 N번 곱했는데 얘를 다 일일이 로그끼리 합으로 표현된다고. 그런 거를 몇 번 반복했다? N번 반복했으니까 같은 값이 N번 더해진 거구나. 그래서 N 로그 A의 M이 돼요. 앞으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요.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톡 내보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지? 증명했으니까 너도 이제 이를 따로 뜨고 5번은 이름이 있단다. 미편한 공식이라고. 자, 로그 A리미터라는 B의 값은요. 밑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 로그 C의 A, 로그 C의 B라고 바꿔줍니다. 밑을 A에서 C로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변환해줘야 돼. 분수식이 되고 여기 밑은 분모의 진수로, 진수는 분자의 진수로 오게 돼요. 굳이 뭐 증명해보자면 로그 A의 B 너를 X라 한다면은 A의 X제곱이 B가 되잖아. 양변은 내가 뭘 붙일 거냐면은 로그 C를 붙일 거야. 그럼 X 너 나가 있어. X 곱하기 로그 C의 A가 로그 C의 B가 되고 X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다 라는 결과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 X랑 여기 X가 똑같으니까 두 식이 같아지는 거예요. 나 지금 집중하고 있지? 로그 3의 5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나 밑을 1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10을 밑으로 하는 3분의 10을 밑으로 하는 5 하면 된다고. 알겠지? 증명했으니까 또 지우고 6번 로그 A의 B와 밑과 진수를 바꾸잖아요. 서로 역수관계가 돼요. 궁금합니다. 왜 그런지. 자, 그럼 볼까요? AX제곱이 B인데 양변에다가 밑이 B인 로그 잡아볼래요? X 너 나가 있어. X 곱하기 로그 B의 A는 밑과 진수 같으니까 1이 되고 X는 로그 B의 A분의 1이 돼요. 밑 진수 바뀌었지? 그럼 서로 역수관계가 된다. 그 다음에 7번. 7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얘들아, A의 X제곱은 B에서 X가 뭐라 했니? 로그 A의 B라 했지 얘들아. 자, 이제 이 X자리에 요 X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그럼 A의 로그 A의 B는 어떻게 된다? 결과 B가 돼. 여러분, 여기 밑과 여기 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날려. 서호야, 여기 좀 볼래? 계산했더니
A의 지수가 로그에 변한 식이야. 근데 여기 밑과 여기 밑 같지? 그러면은 제껴. 누구만 나온다고? B만 나와. 우리 초등 때 이때 구구단 기억나죠? 툭툭툭 나와야 돼. 물어보면 그 정도 경지까지 Y가 구구단을 하는 거야. (8번)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방금 2번에서가 아니라 4번에서 진수의 지수 나올 수 있다 했거든요. 여기 밑에 지수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너는 분모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이도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A의 M제곱에 B의 N제곱을 X라 해볼까? 그러면 A의 M제곱에 X제곱이 B의 N제곱이다. A의 MX는 B의 N제곱과 같다. MX는요, 로그 A의 B의 N. X는 N분의 1 곱하기 로그 A의 B의 N인데 N도 나와버려서 N분의 N 된 거야. 어쨌든 증명 과정은요, 전부 다 로그를 지수화해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너희는 결론만 잘 기억해줘. M과 N 모두 나올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와요. 얘가 마지막인가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A의 로그 B의 C와 A랑 C 위치를 바꿔서 C의 로그 B의 A는 서로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증명한 거냐면 보기만 할래? 여기 앞쪽에다가 로그 B를 붙여줄게. 그러면 로그하고 진수의 지수니까 얘는 앞으로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 튀어나왔다잉? 튀어나왔는데 둘 다 실수값이거든요. 너희 둘이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 그래서 다시 너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러면은 로그 B 여기 처음과 끝 보면요. 이 부분이 진수로 같기 때문에 A랑 C를 위치를 바꿔도 같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 한 개만 더 써볼래? 마지막 10번. 로그 A의 B는요. 로그 A제곱이 B제곱, 로그 A의 N제곱이 B N제곱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밑에 그 무리수로 표현된 식 있잖아. 루트는 좀 성가시어 계산하기가 번거롭고, 그래서 루트를 이제 제곱하면은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밑을 제곱했잖아. 똑같이 진수 제곱해야 식이 같아져요. 왜? 여기 진수를 앞으로 툭 튀어나올 수 있다 했지? 튀어나오는데 너는 분모로, 너는 분자로. 그럼 2분의 1 약분돼서 1이 되니까 둘이 같은 수가 되어야 약분해서 원래 식과 같아지므로 내가 밑을 제곱하고 싶으면 진수 똑같이 제곱해주면 돼요. 굉장히 편리한 식이니까 이거 잘 활용해서 문제 풀면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 공식을 고지고대로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라 했지 해서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라 했어. 그래서 변형하면은 너 나오면 뭘로 나와야 돼? 분모로 또 나오니까 막 번분수 나오고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밑이 관계가 어때? 예를 들어 4라 아까 얘를 여긴 루트 2고 여긴 4잖아. 어쨌든 서로가 뭐지?
거듭 제곱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과 진수를 제곱해봐. 그러면은 로그 2의 8이 되거든요. 그럼 계산할 수 있죠. 8은 뭔데? 2의 세제곱이니까 너 툭 나와. 그러면 3 곱하기 로그 2의 2인데 밑과 진수 같으면은 결과가 1이라 했거든. 끝. 그다음 로그 4의 8은요. 4는 2의 제곱이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너희 툭툭 나와 앞으로. 그래서 2분의 3하고 2의 2는 똑같으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결과는 2분의 9다라고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 뭐지? 밑이 이렇게 무리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제곱에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자, 이렇게 해서 로그 정리해봤습니다. 공식은 6개, 아니, 내가 써준 10개 다 외워야 돼요. 다음 6번. 상용 로그. 우리가 사용하는 수가요. 10진법이라 해서 10개가 모아지면 단위가 올라가고 10이 10개 모이면 100단위로 또 단위 올라가고 하지? 그럼 10이 모여서 한 자리가 올라가는 구조에서 자, 밑이 11로그를 상용 로그라 하고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로그예요. 그래서 10이 밑인데 상용 로그는 자주 쓰이니까 밑 10을 생략하기로 해. 그래서 여기 아무 숫자가 없잖아. 아, 10이 생략되어 있구나 라 생각해주면 돼요. 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냐? 여러분 10을 밑으로 하는 10 얼마예요? 1이제 10을 밑으로 하면 100 얼마니?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이지. 얘는 4되지. 그러니까 한 자리가 넘어감에 따라서 로그 값이 얼마씩 커지는 구조야? 1씩 커지는 구조야. 10진법에 우리가 쓰는 수의 변화랑 거의 흡사하니까 자주 쓰게 되고 그래서 생략해서 쓰기로 해. 상용 로그 파트는 근사값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뭐가 있을까? 자, 로그 2의 값이요. 0.3010이거든요. 자, 그러면 로그 20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20은 2 곱하기 10이니까 따로따로 쓰면 로그 2와 로그 10의 합이죠. 자, 로그 2는 0.3010이고 너는 1이니까 1.3010이 돼. 그다음 로그 200은 2에다가 얼마 곱했어? 100 곱한 거지?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100이 되고 0.3010에다가 2가 더해져서 2.3010이 됩니다. 뭔 소리야? 이런 규칙을 갖잖아. 진수를 현재 2에서 시작해서 10배, 100배 했지? 그럼 로그 값이 얼마 커졌니? 소수 부분은 다 일정하고요. 일씩 커지는 구조가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니? 로그 0.2 구해볼까? 얘는 2 곱하기 10분의 1이므로 로그 2와 로그 10분의 1의 합이야. 로그 2는 0.3010이고 로그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 돼요. 즉 전부 다 2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 배열이 같다 해. 소수 부분은 전부 다 같죠? 누구만 달라져? 여기를 10배, 100배, 10분의 1배 함에 따라서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하나씩 커지거나 하나씩 작아지는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상용 로그는요. 근사값 구할 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드린 거 있죠? 드린 거. 여기 42번 볼래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고. 지진의 규모를 알아줘 예민라 했거든? 그럼 그 규모가 7인 지진의 에너지는 규모가 5인 지진의 몇 배인지 물어봤잖아. M의 7 넣을 때랑 5 넣을 때랑 변화를 알아보래. 7 넣어주면 10.5니까 그 다음에 5 넣어주면 x1, x2로 쓸까? 7.5니까 그러면 얘랑 그 몇 배의 차이인지 물어봤거든요. 그럼 x1 나누기 x2를 구해야 하는데 진수끼리 나눗셈에 한다고? 아, 둘을 빼란 얘기요. 로그 x1 빼기 로그 x2는 위에 4를 빼면 3이거든. 얘는 로그끼리 차니까 한꺼번에 쓰면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고요. 위치 10이 생략됐다 했어. 그래서 x2분의 x1은 얼마가 된다? 10의 세제곱. 즉 x1이 x2의 몇 배다? 1000배다 라는 거야.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로그가 가장 큰 수나 엄청나게 큰 수 있지. 막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태양까지 거리 그러면은 뭐 10의 몇십승 나오잖아. 그런 거 로그를 취하면은 뭐 10의 15승이다. 그러면 로그 취하면은 그냥 15라고 간단히 표현이 되거든? 그리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것도 있잖아. 엄청나게 작은 나노미터 단위. 걔들은 또 10의 마이너스 10제곱으로 표현되잖아. 뭐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센티미터다. 이런 것도 로그를 쓰면요. 로그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은 막 마이너스 10.뭐뭐 나오거든. 엄청나게 큰 수나 엄청나게 작은 수를 로그를 취하면은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의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 그런 이유로 공부하는 거예요.